안녕하세요. 멸공진흥본부의 김정윤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으로 보는 성경으로 신문 보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매일 한 30분씩 같이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가면서 방송을 좀 할까 싶습니다. 무슨 신문을 가지고 그날 어떤 방송국에서도 보면 패널들 나와서 그 신문을 가지고 여러 대화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개인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신문을 가지고 그날 브리핑을 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희들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 그런 차원보다 각도를 약간 달리해서 이 성경으로 왜 이 신문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입니다. 예언의 종교. 구약 전체가 예언이고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구약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 이날까지 기독교가 증거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또 증거해야 될 사명이 또 말씀 멸공진리운동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도 세계 교회 확장된 것도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기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이룬다. 이것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날은 심판기가 이제 다가와가지고 심판기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정치, 종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저같이 이제 선지서나 계시록을 가지고 이 성경이 조금 무장이 되면 다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이 어느 시점에 좀 와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말씀이 더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성경을 모르고 신문만 보면 참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 그야말로 말세가 왔다더니 진짜 말세 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을 텐데요. 특별히 이제 말세가 되면 이 대표적인 현상이 이 징조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이 북방을 자리 잡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어지럽힌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러워진 것이 지금 무슨 원인이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좌파 세력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정권이 지금 그렇고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이 되었고, 이번에 4월 15일을 통해서 총선이 그렇게 또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거짓, 아주 그냥 부정선거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그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00%이 부정이 됐다고 지금 확신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신문을 보셔서 현실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미리 또 이렇게 좀 예언하는 그런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릴 때에 같이 똑같이 신문을 보더라도 좀 많은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코너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세히 다 볼 수는 없고 대충 핵심적인 것만 좀 보면서 생각과 성경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사실 어제 날짜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재용, 조선일보 A면에 일면이 나옵니다. 이재용 제 아이들에게 경원권 물리지 않겠다고 그제 사과를 했죠. 대국민 사과. 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법원에서 그렇게 좀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종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승계를 안 하겠다. 그리고 노조들이 마음껏 노동 상권을 보장해서 더 이상 무노조 경영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크게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는 게 있어요. 물론 또 민주화가 되니까 CEO로 경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업도 합법적인 어떤 절차나 또 그런 데서 부정 승계 같은 거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국가도 어려운데 경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면 삼성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지금 머물러 있겠느냐. 지금 그 안에도 요새 뭐 다국적 기업이라 해가지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도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조금 세금이나 여러 가지 기업 하는데 좀 불편하고 불리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본사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좀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하는데, 진집도 삼성이 꼭 지금 미국으로 가니 많이 그런 말들이 회자가 많이 됐는데요. 이번 이런 사건 통해 가지고 더 그렇게 굳혀지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과거에부터 정정유착이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 과도 있지만 이런 대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업이 빠른 속도 안에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너경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CEO 1, 2년 이런 임기가 아니라 그냥 5년, 10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렇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그런 경영을 펼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꼭 CEO에 의한 그 경영, 오너 경영이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좌파 정권은 가장 싫어한 게 이 목사들, 교회 싫어하고 목사 싫어하고 그다음에 돈 있는 사람, 재벌들 아주 싫어한 것이 이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지금 괴롭혀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게 어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정말 그냥 기업하기 싫어서 떠나겠다라는 그런 그 오기를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북 GP 총격 사과도 없는데 이 판문점 견학 재개를 꺼내든 정부 그랬네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최전방을 찾았습니다. 평화의 길 DMZ 파주 구간과 판문점을 방문했다, 그렇게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GP 저쪽에서 그렇게 총격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의적 도발인지 아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결과가 나와서, 아니면 저쪽에다가 정말 의도적인 도발이었다면 사과도 요구하고, 의도적인 도발이었든 아니었든지 만약 우리 쪽에서 그렇게 저쪽에다 했다면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치우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국민들이 많이 보기를 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저기 견학 재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차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난의 소리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면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3면에 보니까 어제 일면에 나온 그 이재용 참모들 반대에도 준법 감시위 4대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 참모들 반대도 그냥, 특히 사과한 날 검찰은 다음 주 소환 통보를 이렇게 보냈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좀 심적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런 면도 국민으로서는 삼성이 떠나갈까 봐서 약간 조마하는 마음도 없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요게 유효 사거리 바뀌라더니 북기관총 3km까지 타격했다. 이 내용을 보니까 GP 간 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GP 간 거리가 1.5km 내지 1.9km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북기관총, 이게 14.5mm 북기관총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사총이래요. 근데 이게 1.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km나 2.9km는 쏴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 고의적으로 쐈겠느냐라고 북한 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합참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그들이 쌓은 총 재원 14.5mm 의 고사포 총 재원은 1.4km만 간 것이 아니라 3km까지 갔나요? 3km까지. 그러니까 우리 GP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또 반은 더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에서 유효거리가 못돼서 고의적으로 싼 것이 아니라고 북한 편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얘기예요. 1.4km 아니 3km까지 날아가는 건데 2.4km까지 안 온다 하면서 굳이 지금 북한 편을 들어서 군이 지금 그쪽에 서서 이게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게 우리 남한군이 맞아요? 북한군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군도회가 총격 지피와 방문,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가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쪽하고 좀 떨어진 지프를 방문했다 하냐, 그 변명인데 그것도. 그 다음에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북평양 인근 평양 인근 신리라는 그런 장소에 ICBM 시설 곧 완공한다. ICBM 시설. 미국 CSIS라는 기관에서 어떤 기관이냐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CSIS인데 그 산하에 북한 전문 사이트가 있답니다. 비욘드 페레를 분단을 넘어서. 근데 거기에서 평양 그 순안국제공항 인근 신리 평양하고 또 만들어졌죠. 그곳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이 거의 확실한 새로운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국민들은 굶겨 죽이면서도 지금 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밤낮 무력 적화 남침을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좀 국방력을 와해시키고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정부나 현 또 국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좀 불안하고 안보에 대해서 심히 염려가 좀 클 것 같아요. 북한이 이렇게 말은 평화, 말은 핵 포기 그랬잖아요. 근데 포기한 겁니까 지금? 이제 ICBM 여론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소형 핵탄두 만들어가고 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ICBM 곧 시설 곧 완공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네요. 북한이 이거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보호하고 또 국제사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안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말은 핵 포기하고 협상 타협하지만 시간 벌기고 또 뭡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자꾸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북한은 이날 핵 ICBM 개발 성과를 자축을 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다졌다면서 건국 이래 가장 큰 산을 넘는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이렇게 건국 이래 가장 큰 산을 넘는 역사적 대업은 뭐예요? 핵실험하고 또 ICBM 개발 성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 주자 키울 새무대 만들겠다. 초선들과 함께 꼰대장난 바꾸겠다. 이렇게 주호영 또 권영세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앞두고 출사표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하고 원내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세 의원이 나갔네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살짝 보면서 이거 기사를 읽다가 제가 좀 눈물이 났었는데요. 무슨 기사냐면 수고했다는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 6.25 소녀병 재혼 후에 끝내 문 닫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6.25 당시에 우리 정규군이 있고 학도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애들 지금 14살부터 17살까지라고 그러네요. 이런 어린 소녀가 참전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소녀병 그래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29,616명,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소녀병으로 입대를 해서 참전을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중에 소녀병이 한 462명이 포함되어 있었네요. 근데 그 중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2,573명이 참 전사를 했는데, 이런 또 최초로 참전한 전투는 50년 8월 4일 낙동강 방어성 다부동 전투라 그러네요. 그야말로 55일간 혈투로 낙동강 방어성을 지켜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의 밑바탕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무너졌으면 인천 상륙 작전이 안 이루어졌대요. 메가더 장군이 거기서 못 이기면 우리 철수하겠다 그랬다는데, 여기서 이기고 나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겁쟁이 그렇게 겁이 나면 가버리라고, 난 끝까지 우리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동아대학교라고 그래요. 그 당시 경남 도청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들 오시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도에 사라집니다. 한여름만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초량교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해수욕장, 그때 백사장에 저녁에 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에 나와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해가지고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소녀병으로 참전을 했는데, 이분들이 한 16년 전에 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 2004년에 설립을 했답니다. 이 단체 하나를. 그래가지고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 사무실을 냈던 거예요. 근데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은 회원 다른 데서 일체 외부 지원이 없이 140여 명이 한 사람당 5만 원씩 내가지고 연 5만 원씩 내가지고 임차료 내고 또 운영비로 쓰면서 계속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해서 뛰어다니면서 소녀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 이렇게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다 청원서를 냈는데 이게 어렵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안팎의 참전 수당을 받기는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호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건의 피해의 어떤 피해자에게 비해서 엄청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연세도 드시고 또 회원들도 숫자도 적어지고 또 하니까 여러 가지 더 이상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활동을 그냥 중단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뜻깊게 마지막 마치는 회의도 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다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좀 눈물이 났습니다. 6.25 소년소녀의 재혼 후에 끝내 문 닫았다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비극이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담고, 또 곧 있으면 6.25가 또 다음 달에 옵니다만 6.25를 까마득히 잊어먹고 김대중이가 북한 찾아가서 김정일이 끊어놨던 6.15를 막 부활시키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6.25보다 더 무서운 비참한 일이 우리나라에 또 있게 됩니다. 이제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지피지기야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산주의, 공산당, 북한 어떤 저 악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전혀 모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현 정부가 너무 어리석게 지금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공산주의 저 악의 세력은 저거는 그 타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거는 마귀 도구들입니다. 마귀하고 아니 도둑놈하고 계약을 해놓으면 속는 것인데 저건 도둑놈의 대왕이에요. 저건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적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대적인 저런 악의 세력입니다.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노골적으로 살인한 놈들인데 아무리 잘해보자라고 계약을 해놨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유리하면 뭐 하자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때려치우는 것이 저놈들의 속성이거든요. 과거의 역사적인 수십 년 동안의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소년 소녀병 이런 희생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존재했다. 우리가 그분들의 피가 있었고 그다음 희생이 있었고 그분들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한시라도 잊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조인하고 교수들하고 1만여 명이 문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한다. 이렇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헌변하고 정교모라는 단체인데요. 정교모는 뭐냐?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헌변은 헌법을 생각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이런 그 지식인들이 최고의 우리 국가에서 그 지식인들이 지금 국가의 정체성 이 교육을 이렇게 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일 오전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주관 철저히 시행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성명서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수능을 강요하고 수능 그리고 북한 인권을 예면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자행된 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이들은 정체성 이념 훼손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2018년 11월 교육부 고시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고시를 통해 현 정부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헌변과 또 한변이라고 있어요.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두 개를 뺐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현 정부. 그리고 뭐예요? 남한만 유행 감시하에 유일한 합법 정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 남한만 합법 정부라면 북한이 합법이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절도 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이승만을 통해 가지고 건국돼 가지고 초대 건국 대통령 해서 또 그렇게 국가가 건립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승만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1919년 그 임시정부 그걸 가지고 건국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됩니까? 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근데 완전히 일본들한테 주권을 빼앗버렸지 않습니까? 외교권이 없었잖아요. 박탈당해가지고. 임시정부는 앞으로 그래서 임시 앞으로 국가를 되찾아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45년에 해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48년도에 국가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지금 교육을 하면서도 이 자유를 그렇게 빼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남한만 합법적
정부다. 이걸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요걸 삭제를 해버렸다. 이게 이 의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 의도.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퍼져나가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딱 자정이 돼서 이렇게 좌파 세력들이 어떤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되는데, 좌파 세력들이 동조하는 교육감들이 다 지금 교육감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정교조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이렇게 부안해동을 하니까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있고 정직한 이런 정교모 그리고 헌변 이런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내서 그나마 다행인데, 좀 이 성명서가 많은 분들에게 좀 내용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 지금 교육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그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주몽 다가선 2022년 하늘이 정거장 중국이 갖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2024년에 국제 우주 정거장이 폐쇄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만이 우주 실험할 수 있다 그랬네요. 미국도 이제 새 정거장을 새로 만들라 말라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우주 강국으로 이 중국이 확 다가섰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공산주의 놈들이 좀 세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을 열어서 경제가 좀 발전하니까 그 돈을 다 지금 이 국방비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우주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의 승패를 또 가늠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중을 얼마나 잡느냐. 이놈들은 공산주의라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무신론이지만, 두 번째는 아주 이 침략적 정이, 침략적 힘만 있으면 무조건 먹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소련이 힘 있으니까 다 먹었잖아요. 주위에 다 날아먹고, 중국까지 물게 놀아가지고 북한 먹고 남한까지 먹으러 자꾸 내려다가 방법을 바꿔서 사상적으로 지금 세계를 침투하고 있는데, 침략적 그런 정책이거든요. 꼭 짐승이니까 자기도 약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기 살고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같이 평화? 얘네들은 안 통합니다. 안 통해. 계시록 6장에도 보면 붉은 짐승이라든지 짐승,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들고 나와서 막 서로 죽인다니까요. 죽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무슨 타협이나 대화나 평화는 잠깐 속이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고, 근본은 죽이는 거예요. 소련이 얼마나 죽였습니까? 모택동이가 뭐 몇천만 명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뭐 300만 넘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그 후에도 굶겨서 300만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만 명 죽이고, 북한이 7, 800만 명이 다 공산당 때문에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놈들은 힘만 있으면 이놈들은 다른 놈 잡아먹어요. 김정은 저놈도 그래서 선군 정치라, 선군 정치. 가장 우선시 두는 것이 힘입니다. 무력이라, 무력. 이놈들은 무력. 자나깨나.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핵무기 개발하고 길을 쓰고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하고 국민들이 잘 사고 못 사고 안 중에 없는 거예요. 힘 길러서 나만 먹겠다 이거예요. 이게. 수술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영적으로 마귀 새끼가 들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마귀 도구. 불쌍하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해지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점령을 한다. 이 중국이. 그리고 여기 오피니언란에 김창균 논설주간이 칼럼을 썼는데요. 개표 조작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런 어떤 정식으로 제기한 그런 문제로 지금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정말 그런 칼럼을 좀 하나 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정이 많은데 제대로 국가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버도
제대로 한번 공개하고, 음?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그 판사가 그렇게 열 몇 가지, 20몇 가지인가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10개밖에 안 주더란 거 아닙니까? 뭐가 구리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장부 조작했잖냐고, 돈 빼먹지 않았냐고, 누가 저한테 그런다면, 제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도, 아니, 이 장부 내놓으라 하기 전에도, 아니, 이리 와보시라고, 장부 한번 봐보시라고. 내가 어디 부정을 했느냐고. 아니, 이렇게 해야 이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겠다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꼭꼭 숨긴 이유는 뭐냐, 그 말이죠. 부정이 있었어요. 제 볼 때는 100% 부정입니다. 100%죠. 저는요, 이 선거 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정권은 그냥 그런 권력을 찬탈해 가는 그런 집단인데,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놓겠느냐. 정권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건 국회도 반드시 뭔가 조작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다수당을 안 뺏길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그전에는 전세가 약간 불리해진 것 같죠, 자기들이. 울산 시장, 그 다음에 조국 사태, 그 다음에 부산 유재수 시장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엄청 어려워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자기들이 못해 먹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저랑 또 토론했던, 같이 좀 방송을 했던 어떤 정치인이 또, 이번에는, 그다음 한국당 쪽으로 비례대표 신청이 엄청 많은 걸 보니까 벌써 민심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정황으로는 맞아요. 그 당시 정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저놈들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이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저것은 마귀 정치 집단이라고,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들어쓰는 그런 정권의 집단이에요. 저놈들은 별짓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든지 죽여요. 저놈들 틀림없습니다. 김정은이 사람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골적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몰래 그래서 과거에 그쪽 편들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의문사잖아요. 정확하게 그 죽음이 증명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죠. 어쨌든 저놈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데, 이번 선거도 자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 다 쓸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PC로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의 100% 지금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언론사에서 좀 그런 걸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 언론사에서 힘없는 어떤 유튜브 정직한,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그렇게 그냥 고군분투하면 오히려 앞장서서 이 보수층의 메이저 언론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터뜨리지 못하고 지금 제가 마음에 안 들게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좀 쓰려면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설에 대기업 물건을 사면 소수 권력을 돕는 것이라는 EBS가 그런 책자를 50만 권이나 발행해서 2021년 한국도 수능용으로 수능 볼 그런 교재로 이렇게 지문을 실어가지고 책을 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 좀 구체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면 여러분은 소수의 수중에 있는 부와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지문을 실었다고 말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질 적정한 문장이라며 프랜차이즈 기업은 흔히 더 작은 규모의 지역 업체로부터 소비자가 지출하는 돈을 직접 가져간다고 했다. 이 50만 학생들에게 파는, 수능으로 파는 그런 EBS 이런 교재입니다. 교재. 세상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향된 이런 시각에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겠습니까? EBS가 실은 이 지문은 무턱대고 대기업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내용이다. 그랬네요. 지금 우리 사회에 대기업 제품을 일절 쓰지 않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했는데, 지기들은 냉장고나 TV 누구 거 쓸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큰 대기업들 힘이 엄청 컸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과는 좀 있지만 모든 일에서 과가 없이 어떻게 공일 수 있습니까? 100%이 세상에서. 하여튼 국제 경쟁이 이기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한 사실 또 얼망졸망하고 어떻게 국제에 나가서 경쟁이 가능합니까? 한 기업이라도 좀 키워서,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다 하면 자동차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줘가지고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개발해서, 그래서 국제 경쟁에 나가가지고 우리 차를 팔아서 그리고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그게 그 당시 그런 방법을 안 쓰면 국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빨갱이 한마디로. 빨갱이 가장 미워한 건 뭐예요? 목사들, 우리 기독교. 두 번째로도 뭐예요? 이런 돈 있는 사람들, 대기업,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다 해가지고, 기업이 없으면 자기는 어디 취직하고 뭐 먹고 삽니까? 너무나 참 이걸 가지고 지금 교육 방송 아닙니까? 교육 방송 EBS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바로 되는 것이 이상하였죠. 바로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대충 이렇게만 봤습니다. 오늘 지금 처음인데 간단하게 좀 봤는데, 앞으로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기도를 해서 영감을 받고 해서 여러 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 멸공지리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좀 SNS에다가 링크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좀 볼만하다 싶으면 좀 많이 퍼뜨려 주셔서 멸공지리 운동 본부가 많은 사람들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좋은 영상 올려놓을 때 그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사상을 멸공사상으로, 공사상을 다 뽑아내버리고 하는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서 용기 있게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